랜섬웨어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약 20년 전부터 존재해 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위협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알려진 랜섬웨어 계열만 해도 120개가 넘습니다. 해커들은 점점 더 교묘하게 악성 코드를 숨기고 피해자를 노리고 있습니다. 2020년 독일 듀셀도르프 대학 종합병원이 해킹 공격으로 IT 시스템이 마비되었고, 이로 인해 긴급한 치료가 필요했던 여성 환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커는 병원의 네트워크 약점을 이용해 시스템을 마비시켰고 랜섬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병원 측은 내부 전산 데이터 및 시스템을 전혀 사용할 수 없게 되어 환자들을 다른 병원으로 이송해야만 했으며, 그 과정에서 치료가 지연된 환자가 사망했습니다. 해커는 수차례 협박 편지를 보내왔고, 사망사건 후 해커가 데이터 복원화 키를 제공했지만 그 이후로 더 이상 행방을 찾지 못했습니다. 랜섬웨어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해커들에게 돈벌이로 꽤 쏠쏠하기 때문입니다. 랜섬웨어는 비교적 쉽고 빠르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입니다. 게다가 코로나19 팬데믹이 랜섬웨어 확산에 불쏘시개 역할을 했습니다. 비대면 근무와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사이버 공격 표적이 더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랜섬웨어 공격의 빈도와 그로 인한 피해 규모가 모두 커졌습니다. 랜섬웨어는 시스템에 침투해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합니다. 돈을 지불하면 그제야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는 키를 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요즘 해커들은 한술 더 떠서 데이터를 빼돌리기도 하고 피해자를 협박하기 위해 추가 공격이나 소셜미디어에 망신을 주기까지 합니다. 심지어 빼돌린 데이터를 익명성을 유지하며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의 비밀스러운 부분으로 불법적인 활동이나 정보가 거래되는 곳인 다크웹에 유출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모든 건 결국 돈을 더 뜯어내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랜섬웨어 예방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해커들이 주로 사용하는 공격 방법을 이해해야 합니다. 랜섬웨어의 주요 공격 경로는 다음부터 말씀드릴 5가지입니다. 첫 번째, 취약한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의 보안 취약점은 해커들에게 시스템 침투의 주요 경로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취약점은 프로그램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하며 랜섬웨어 공격의 절반가량이 바로 이 취약점에서 시작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취약점을 악용하기 위한 도구로 시스템에 침입할 수 있도록 자동으로 악성 코드를 삽입하는 프로그램 익스플로이트 키트와 같은 도구는 해커가 손상된 웹사이트에 악성 코드를 삽입하고 접속한 기기의 취약점을 자동으로 탐지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를 예방하려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패치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시스템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제조사가 제공하는 패치를 신속히 적용해 새로운 취약점을 제거해야 합니다. 두 번째, 무차별 대입 공격. 자동화된 프로그램을 이용해 무작위로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조합하여 접근을 시도하는 무차별 대입 공격은 단순하지만 여전히 효과적인 수법입니다. 비밀번호만으로 보호된 시스템은 이런 공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방어하기 위해 비밀번호 외에 추가적인 방법으로 사용자를 확인하여 보안을 강화하는 방식인 다중인증을 도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중인증은 MFA를 통해 추가적인 인증 절차를 요구하면 공격자가 침투에 성공할 가능성을 극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회공학적 공격. 땡땡씨 급합니다. 지금 이 링크를 클릭하지 않으면 계정이 삭제됩니다. 살면서 이런 이메일이나 메시지 받아본 적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긴급한 문제를 가장해 사용자가 악성 링크를 클릭하거나 민감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속이는 사회공학적 공격은 전 세계적으로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심리를 교묘히 조작하는 이 공격은 이메일, 문자메시지, 전화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공격을 예방하려면 직원들이 최신 피싱 기법과 사례에 대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또한 의심스러운 이메일이나 링크는 즉시 보안 담당자에게 보고하고 시스템 내에서 신뢰할 수 없는 URL 접속을 제한하는 기술적 조치를 병행해야 합니다. 네 번째, 손상된 자격증명. 사용자의 계정 정보가 유출되면 해커들은 이를 활용해 여러 시스템에 접근하거나 다크웹에서 이를 판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여러 서비스에서 동일한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경우 연쇄적인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손상된 자격증명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다중인증을 기본적으로 활성화하고 정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또한 비밀번호 관리 도구를 활용해 강력하고 고유한 비밀번호를 생성하고 관리하면 보안 수준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5번째, 내부자 위협. 조직 내에서 의도적으로 정보를 유출하거나 보안 시스템을 손상시키는 내부자의 활동은 기업의 가장 심각한 위협입니다. 이는 직원이 불만을 품거나 외부와 공모했을 때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직원 인사변동 절차를 철저히 관리하고 내용 변경 시 즉각적으로 계정 접근 권한을 변경해야 합니다. 또한 시스템 내에서 비정상적이거나 의심스러운 활동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를 탐지하면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보안 위협은 기술적 방어뿐만 아니라 조직 문화와 절차, 교육을 통해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조직 전체가 보안의식을 공유하고 지속적으로 보안 체계를 개선해 나가야 현대의 복잡한 위협 환경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랜섬웨어는 단순한 기술적 위협을 넘어 조직과 개인의 데이터 자산, 나아가 비즈니스 연속성과 신뢰를 직접 겨냥하는 복잡한 사이버 공격입니다. 이러한 위협은 단순히 피할 수 없는 문제로 여겨질 것이 아니라 조직의 보안 역량을 검증하고 강화할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앞서 살펴본 5가지 주요 공격 경로는 랜섬웨어가 조직에 침투하는 구체적인 방식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를 단순히 기술적인 방어책으로만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사이버 위협은 기술적 요소와 함께 인간의 심리, 조직 내부의 절차적 허점을 함께 공략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층적이고 통합적인 보안 접근법이 필수적입니다. 랜섬웨어와의 싸움은 단기적인 대응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는 지속적으로 진화하는 위협과의 장기전이며 그에 맞춰 보안 태세를 강화하고 적응해 나가야 합니다. 결국 지속적인 교육, 정기적인 보안 점검, 최신 보안 도구의 도입 등은 랜섬웨어 위협에 대한 최선의 방어책입니다. 이 같은 방법은 우리의 소중한 디지털 자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길입니다.